미국 식당에서 나온 영수증이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미국의 동네 식당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식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 포장 음식에 코로나19 할증료를 청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육류 공급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동네 식당 주인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인데, 미국 사회에서 무엇이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이며 미국 사람들은 이에 대해 대부분 화를 내고 있다는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와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떤 위기를 맞게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소동인 것 같지만 이면에는 미국에 발생할 엄청난 일과 한국까지 휘말리게 되는 국면까지 존재합니다. 우선 14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에서는 최근 음식값에 5%의 코로나19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식당과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미주리주 웨스트 플레인의 키코 스테이크 하우스는 이번 주부터 식자재 원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할증료를 손님에게 청구했습니다. 실제 미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식료품 물가는 2.6% 상승했습니다. 한 달 상승률로는 46년 만에 최대치였다는데요. 계란은 16% 급등했고 가금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빵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키코 스테이크하우스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고기와 돼지고기, 해산물과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모든 메뉴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원재료 수급 사정이 나아지면 추가 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영업을 근근히 유지하고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선 코로나19 할증료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식사했던 식당의 영수증을 SNS로 공유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되묻는 모습입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원가를 무리하게 정가시키고 있다고 글을 올리며 직접 식당에 전화해서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영수증의 추가 차지 소동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실업자들이 늘어서 그들이 쓸 돈이 없고 작은 금액에도 예민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는 모습이 연출된 것으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을 맞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률은 급격하게 치솟아 미국의 가장 큰 경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실업률을 연내 25%까지 치솟을 걸로 예측했는데 미국은 현재도 대공황 이후 최고 실업률이라는 1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25%까지 가면 미국 경제는 대공황 실업률 때와 유사한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업률에서의 많은 숫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비정규직 고용자들로 지출할 돈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대부분은 렌트비를 내고 있고 노동으로 받는 주급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급격한 실업률은 대부분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수중에 쓸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나눠줍니다만 렌트비를 내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당의 부가 차지는 대부분의 실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빠른 경제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이 지금 시점에 봉쇄를 풀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지만 당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 문제가 생겨 렌트비나 모기지를 지불하지 못하고 그것이 연체가 될 수 있으며 그런 흐름이 전반적인 은행 부실 혹은 금융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 주지사들은 머리를 싸매며 경제 주체의 오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은 갈수록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점점 소비를 줄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렌트비와 음식 외에는 전혀 돈을 쓰려고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나옵니다. 미국 인구의 15%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수적 생존 외에는 모든 소비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전 산업 분야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와 생존과 상관없는 여행이나 문화 등 비관련 분야들부터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는 모습도 예측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이에 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봉쇄도 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를 나름대로 꾸려가며 경제 성장률도 타국에 비해 훌륭하게 선방해냈지만 무역과 수출이 중요한 경제 구조에서는 주요 무역국들이 침체를 겪게 되면 반드시 타격은 따라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자국의 산업을 급격하게 리턴시키는 리쇼어링을 추진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마저 한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급제로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15일에 TSMC는 미 애리조나의 반도체 5나노미터 공정을 담당하는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미국이 자국무역을 보호하며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 멀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있어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인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조차도 팬데믹도 그렇고 결국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체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글로벌 가치사슬 고리 약화와 세계 무역 둔화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하여 신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이 차단되며 무역이 둔화된 이 시점에 한국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푸시입니다. 일본의 C19 방역 대책은 도쿄올림픽 때문에 처음부터 숨기고 속이고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달 동안 도쿄도에서 C19로 공식적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16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년과 달리 200여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베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모델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고 일본 방송에서는 일본말이 영어보다 침이 튀기지 않는 신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등 급기야 일본인들의 정신세계가 특별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마음 편하게 영상을 보시면 그냥 웃게 됩니다. 일본은 초기에는 보석 공주 크루즈에 많은 사람들을 안에 가둬놓고 확산되도록 해서 각 국에서 비상대책으로 헬기를 띄우는 등의 소란도 만들었습니다. PCR 테스트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의료 장비가 없어서 학생들이 만들어준 비닐 방호복을 사용하는 사건도 있었죠. 결국 지금까지도 한 번도 성공적인 방역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아베는 25일 정부 대책회의에서 C19 관련 비상사태를 전국에서 해제하기로 정식 결정했습니다. 아베는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수준을 이겨냈다. 일본의 방식으로 불과 1개월 반 만에 이번 유행을 종식시키는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산을 통제했다는 아베의 주장에 대해 전세계 보건 전문가들과 일본의 언론에서는 PCR 테스트를 현저하게 적게 만든 상황에서 나온 비상사태 해제는 위험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누적 판정자와 불행한 일을 당한 숫자 모두 과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약 27만 명을 테스트해서 16,623명이 최종 판정자가 되었고 846명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5.1%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약 82만 명을 테스트해서 11,125명이 최종 판정을 받았고 269명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2.4%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국가 인구가 2배 차이가 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이 얼마나 그동안 중증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식으로 테스트를 제한하고 축소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본 모델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획기적인 성공이라고 하는지 모두들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방송에서도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급기야 일본어 발음이 영어보다 더 특별해서 C19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일본 언론에 의해 검증이 되면서 도리어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노우에 사카이 교수가 일본어 발음은 공기를 많이 내뿜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영어와 다르게 비말이 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팬입니다를 영어와 일본어로 발음할 때 차이를 보여주는데 똑같이 영어 단어 팬을 발음하면서 일본어를 사용할 때는 약하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이것을 놀리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방송에서 영상을 제작할 때와 같이 휴지를 앞에 두고 이번에는 일본어로 말할 때 팬 발음을 세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일본 방송에서 대단하다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C19를 통제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일본은 위대하다, 특별하다 라는 식으로 방송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사히 신문에서 정신분석학자 야마 오사무 씨가 일본의 사고 체계가 특별해서 C19에 강하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C19에 대처하는 일본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사고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인들은 청결하고 불결을 죄악시한다. 그리고 성실하고 자숙할 줄 안다. 스스로를 조용히 시켜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행동한다. 라는 것이 일본인들의 신화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천성적인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이 교수는 일본인들의 마음에서는 자숙 경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먼저 깨끗하고 청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과 같은 경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청결해서 시일구를 잘 대처하고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본인들의 정신세계가 특별해서 시일구를 이기고 있다는 말장난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베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와 동시에 해외에서 일본 모델을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기적이다, 놀랍다 라고 했다면서 미국 방송의 일부 멘트를 따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에서 일본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은 강제적인 도시 봉쇄도 하지 않았고 대규모의 PCR 테스트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최종 판정자와 불행한 자를 보여줬다 라면서 놀라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 아주 깨끗한 문화가 있다. 미국인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일본인들은 감기가 걸렸을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이 10년 전부터 있었다. 미국인들은 자기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품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라는 집단을 먼저 생각한다. 미국보다 훨씬 사회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일본을 칭송하고 있다는 길거리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손 씻기나 양치질도 우리는 습관처럼 하고 있다. 문화나 습관뿐 아니라 일본의 대책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성공적으로 잘 막았다. 아베 정부의 수고뿐 아니라 국민들의 배려와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성이 애당초 다르다. 일본인들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수께끼로 생각할 정도일 것이다. 개그 콘서트 저리 가라입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도쿄에서만 200여 명이 원인도 알지 못하게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테스트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일본인들의 정신세계가 특별해서 C19를 이기고 있다 까지 나왔으니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